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동굴 다이버였던 그라시아와 마스카로. 2017년 4월 15일 토요일. 두 남자는 둘 중 하나만 살거나 둘 다 죽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스페인의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마요르카 섬. 마요르카 섬은 제주도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와 지중해 바다 특징인 영롱한 파란빛깔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휴양과 관광의 여행지로 알려져 있다. 바다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이 아름답고 가볍게 트레킹하기에 좋은 산악지형으로 지중해의 하와이라 불릴 정도로 매력적인 섬이다. 2017년 4월 15일 토요일, 마요르카 섬 아래에 위치한 수중동굴을 탐험하기 위해 시스코 그라시아, 길렘 마스카로 두 사람이 이곳에 도착한다. 지질학 교사로 알려진 그라시아는 대부분의 휴일을 수중동굴 탐험을 하며 보내왔기 때문에 수중동굴 탐험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항상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은 동료인 마스카로와 함께 단둘이 동굴 탐험을 나서게 되었고 맑은 날씨와 시야가 좋아 별달리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라시아와 마스카로는 동굴 내에 수많은 공간과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사피케타 동굴을 탐험하기로 한다. 동굴에 진입한 그라시아와 마스카로는 동굴 내부를 탐험하며 암석 샘플을 채집하는 등 각자가 할 일을 하며 여러 공간을 돌아다녔다. 두 사람은 일정을 모두 마쳐갈 때쯤 서로가 마주쳐 지나갈 수 있는 통로에서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는데 순간 동굴 바닥에 쌓여있던 흙을 비롯한 미세물질들을 건드리게 되고 실트아웃, 즉 흙과 미세물질들에 의해 모든 시야를 잃어버린다. 갑작스런 상황에 두 사람은 굉장히 당황을 하였고 동굴 내부의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선이 끊어져 버린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잃어버린 것인지 선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보통 수중동굴에서는 지형이 비슷하고 빛이 부족하다 보니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다이버들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가이드선을 설치해둔다. 두 사람은 동굴 탐험 경력이 많아 크게 패닉하지 않고 곧장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으려고 이쪽 저쪽 공간을 수없이 돌아다닌다. 하지만 오히려 이 행동은 두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한 결과로 돌아왔는데 출구를 찾던 중 그라시아는 이 동굴 안에 공기가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걸 떠올렸고 그 즉시 마스카로에게 신호를 보내 공기가 있는 공간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우선 진정을 하고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출구를 찾느라 한참을 돌아다니며 산소를 많이 소비한 탓에 한 사람만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산소가 남았음을 깨닫는다. 상위 끝에 이산화탄소가 표면보다 높은 동굴에서 적응 경험이 있었던 그라시아가 남아있기로 하였고 좀 더 마른 체형이라 산소 소비량이 적었던 마스카로가 구조 요청을 하러 탈출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미 가이드선이 없어진 상황이라 마스카로의 탈출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다른 좋은 방법은 없었다. 이제 혼자가 된 그라시아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장비를 벗어둔 채 탐험을 하며 주변 지형을 살폈고 몸이 잠겨있는 물에서 천장까지의 길이가 약 12m라는 걸 알게 된다. 그는 물에서 나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휴식을 취하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없이 가만히 기다릴 뿐이었다. 갖고 있던 전등의 배터리도 바닥을 보이고 있어 꼭 필요할 때만 불을 켜고 계속해서 암흑 속에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속되자 그라시아는 점점 구조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에 휩싸였고 자신의 아들과 딸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동굴 안은 우리가 생활하는 육지보다 산소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량이 100배 정도 높았고 이로 인해 그라시아는 점점 환청을 듣거나 헛것을 보기 시작한다. 이따금씩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오는 소리를 듣거나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거나 하는 시기였는데
그렇게 하루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번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진짜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간간히 들려오던 소리는 멈춰버렸고 그렇게 다시는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자 그라시아는 전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 이제 그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만약 삶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정도 더 흘렀을 때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라시아는 당연히 환각이라 생각하고 무시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환각이 아니라 그라시아를 구하러 온 그의 오랜 친구 버네 클레머였다. 진짜 실제 상황임을 인지한 그라시아는 그 순간 비관적인 생각을 모두 날려버리고 물속으로 몸을 던져 친구를 꽉 껴안았고 이내 엄청난 안도감을 느낀다. 그라시아는 친구로부터 구조가 늦어진 상황을 듣게 되는데 애초에 마스카로는 정상적으로 동굴을 탈출해 지상으로 돌아와 구조 요청을 하였지만 당시 물속 시야가 안 좋은 상황이라 구조가 미뤄지게 되었고 그라시아가 몇 차례 들었던 소리는 실제로 구조대가 그라시아에게 음식과 물을 전달하기 위해 바위를 뚫는 작업을 하던 소리였다. 그렇게 그라시아는 동굴에 들어간 지 60여 시간 만인 4월 17일 월요일에 지옥 같던 동굴에서 구조된다. 구조 당시 그는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져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었고 과다하게 이산화탄소를 흡입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해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서 풍부한 산소를 마시며 몸을 회복한 그라시아는 일상으로 돌아간 뒤 다시 수중동굴 탐험을 즐기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